여러분 안녕하세요. 민키요정이에요. 지난번에 바람 펴서 헤어진 직전 남친에 대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남친과 첫 남친이 제일 짜치고 이상했고 그 중간에 있던 사람들은 멀쩡했거든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썰을 풀 일이 없는 거고, 만났던 사람 중에 제일 짜쳤던 첫 번째 남자친구에 대해 오늘은 썰이 풀려고 가져왔어요. 일단 제가 첫 연애가 늦어요. 24살에 첫 연애를 해서 첫 연애가 남들에 비해서는 조금 늦은 편이고, 제가 24살 때 만난 첫 남자친구가 29살이셨어요. 그분은 제가 그때 당시에 대형 병원에 있는 뒤에 개인 카페에서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가는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쪽에 오가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었어요. 손님이었고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이제 주고받게 돼서 사귀게 된 사이인데, 사실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24살까지 저를 좋다고 막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저한테 계속 지속적인 구애를 하니까 마음이 열린 케이스였다. 죄송하다고 조금 깠는데 3번 고백하셔가지고 결국 이제 그분이랑 사귀게 됐어요. 근데 초반에는 괜찮았거든요. 초반에는 괜찮은데 점점 이 사람이 약간 이상하다, 쎄하다와 짜치다의 사이인 거예요. 그랬던 이유가 이제 크게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크게 3가지? 2가지로 이제 말을 하자면, 일단 짧은 거 하나. 처음에 이제 사귀기 직전에 갑자기 밥을 사준대요. 밥을 사준다고 하더니 자기가 회사에서 대표랑 거래처 사람들이랑 같이 자주 가는 맛집이다 하면서 스시집에 데리고 가준다 했는데 오마카세 집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당 35만 원짜리에 진짜 완전 비싼 스시집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자꾸 가서, 제가 그때 오마카세가 뭔지 몰랐거든요. 몰랐는데도 이게 비싸고 그 유명한 오마카세인지는 알았는데 걔가 자꾸 오미카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긴 내가 자주 가는 오미카세 집인데 이렇게 막 말을 하면서, 내가 이런 데 처음 와보지만 오마카세를 오미카세라고 하는 이 상황이 너무 부끄러웠다. 하지만 또 나한테 밥을 사주고 내가 마음이 이제 생긴 남자이기 때문에 믿었죠. 그냥 잠깐 헷갈리나 보다 하고 믿었는데, 그때 알았어야 했다, 그 사람의 쎄함을. 사건이 정말 많지만 조금 줄여서 얘기를 하자면, 그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그 사람은 코인 관련 투자 회사에서 투자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재택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시간을 되게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항상 쉬고 있었다. 연락할 때 집에 있거나 뭐 일한다고 하면 연락이 안 되거나 조금 이상했다. 그러던 와중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랑 데이트를 하는데 진짜 뭐 큰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한두 푼이 없어요. 그 한두 푼이 얼마나 없냐면 1,000원이 없는 거예요. 컵떡볶이 사 먹을 1,000원도 없어서 내가 그 1,000원까지도 돈을 다 냈어요, 데이트 비용을. 제가 그때 당시에 대학생이기 때문에 한 달 알바비가 40만 원에서 50만 원 벌었거든요. 그 돈으로 이제 데이트를 다 하면서 약간 이상하다 싶었던 거죠. 물론 초반에 나한테 비싼 밥을 사준 것도 있지만, 아니 오빠는 엄청 큰 회사를 다니고 나는 대학생인데 왜 자꾸 돈을 나보고 내라고 하냐, 진짜 1,000원도 없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맨날 데이트 비용을 내가 다 내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저한테 하시기로는, 내가 뭐 큰 돈을 만지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내 통장에 엄청 큰 돈이 들어와서 금감원에서 조사가 나왔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이라는 데인데, 내가 워낙 큰 돈을 벌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조사가 와서 내 계좌가 전부 다 막혔다. 그래서 나는 돈을 1원도 쓸 수가 없다, 이리나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믿었어요. 그때 믿었다기보다 내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도 저한테 거짓말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때 첫 남친이고 너무너무 좋아했어가지고. 근데 흐린 눈도 아니었어요. 그냥 믿었어요, 그 사람을. 속초를 1박 2일로 가자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행 비용을 그럼 어떻게 할 건데 했더니 한 3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비싼 막 큰 돈도 아니고 3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예린이가 일단 내면 내가 나중에 주겠다. 그래서
그 30만 원을 제가 냈어요. 뭐 그러니까 뭐 한 번에 내는 거 아니니까 뭐 가서 기름값 뭐 어쩌고 저쩌고 조금씩 하다 보니까 30 몇만 원을 썼는데 그 돈을 제가 냈죠. 그러고 그 돈을 계속 안 줬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도 안 줘서 왜 그 돈을 계속 안 주냐. 우리 계속 놀고 데이트하면서 그 돈을 너무 그냥 내가 낸 게 되는 거였죠. 근데 준다 하면서 자꾸 안 주니까 그러다가 두 번째 사건이라고 하기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바이킹스 오프가 그때 핫했거든요. 와 거기 가고 싶다 맛있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친구랑 하다가 친구랑 이런 얘기를 했다고 걔한테 얘기가 나와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걔가 아무렇지 않게 내가 사줄까? 이러는 거예요. 그때 한 10만원 12만원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엥? 너무 비싸지 않아? 근데 너무 비싸서 좀 그래. 나중에 내 다른 친구가 좋아하니까 우리가 나중에 돈 모아서 취직해서 가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친구도 데리고 와 내가 걔까지 사줄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셋이 하면 30만 원이 넘잖아요. 제 한 달 월급인데 용돈인데 그래서 아니다 거절을 하다가 걔가 진짜 사준다고 해서 근데 걔가 그러고서 일주일인가 2주일 있다가 바이킹스 오프 예약을 했대요. 근데 이것도 쎄했던 게 제가 그 얘기를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친구가 엥? 이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바이킹스 오프가 예약이 어려워서 5월에 먹으려면 4월 1일 땡 치자마자 예약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때가 뭐 예를 들면 5월이었다? 5월 1일이었는데 뭐 5월 10일 정도에 이제 일주일 뒤에 식당을 예약을 한 거죠. 그래서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한데 이랬는데 난 내 남자친구고 그냥 너까지 사준다고 하는데 10 몇만 원짜리인데 거짓말을 할 리가 있냐. 당장 열흘 뒤인데 좀 믿어라. 이렇게 해서 친구가 그렇겠지 뭐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믿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약속 시간이 다 오니까 직전에 싸움이 난 거예요. 그 30만 원을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막 뭔가 약속을 취소하고 싶었던 사람처럼 버럭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랑 싸우고 잠깐 걔가 그럴 거면 헤어져 뭐 이랬나? 그래서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바이킹스 오프를 못 가게 된 거죠. 친구가 헤어지고 못 가게 되니까 이제 얘기를 하나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는 의심이 갔대요. 거기를 지금 예약할 수가 없는데 걔가 예약했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인 것 같다. 그래서 그 친구랑 둘이 만나서 바이킹스 오프에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해서 그때 당시에 지점이 2개였는데 그 2개가 통합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상담원이. 그래서 제 남자친구의 이름으로 돼 있는 것도 없고 전화번호로 예약된 것도 없고 제 연락처로 이름이랑 번호도 없대요. 예약 내역이. 그래서 거짓말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고 싸해가지고 걔가 바로 다음 날인가 간다고 했던 세미나가 생각이 난 거예요. 얘가 저랑 싸우기 전에 주말에 호텔로 코인 관련 세미나를 간다고 했는데 원래 어디 뭐 수서인가? 수서 쪽에 있는 아니 어디 지역 이름을 어쨌든 강남 쪽 지역을 대면서 거기에 있는 호텔에 간다라고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검색해봤더니 그 지역에 호텔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엥? 이게 뭐야? 하고 여긴 호텔이 없는데 하고 말하니까 아 거기 가서 수트를 빌려 입고 다른 데에 있는 호텔에 간다는 얘기였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엥? 이상한데? 그 호텔 이름이 뭔데? 이랬더니 뭐 리버사이드 호텔이야. 뭐 이렇게 말을 해서 아 그렇구나 또 믿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딱 생각이 나서 친구랑 가만히 있다가 친구가 그 호텔 이름 뭐라고 하면서 이제 그 리버사이드 호텔에 전화를 했어요. 주말에 혹시 코인 관련 세미나가 있느냐. 근데 그 호텔은 세미나를 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세미나도 가짜고 바이킹스 오프도 가짜고 오마카세도 가짜였던 거겠죠? 당연히. 와 진짜 무섭다. 얘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네 남친 허언증이었네 이러면서 와 진짜 소름이다. 그때 한 6개월 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와 너무 소름 돋는다 이러던 와중에 그 제 남친이 제 친구 연락처는 알고 있었거든요. 뭐 어쩌다가 알게 돼서 알고 있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뭐 어디 찾아보면 있을 건데 여기 첨부해 드릴게요. 뭐 사랑을 지키지 못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개 오글거리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친구가 뭐 알겠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진 기억이 안 나고 이렇게 연락이 오고 3일 있다가 그 남자애가 너무 뭐 힘들다면서 뭐 얘기 좀 하자면서 다시 연락이 와서 저희가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 좋아하니까 첫 남자친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시 사귀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얘기를 했을 때도
자기가 바이킹스 워프는 자기 영어 이름으로 에릭이라는 이름으로 예약을 하고 번호는 자기가 회사에서 쓰는 투폰이 있다. 회사 투폰으로 에릭이라는 이름으로 예약을 했기 때문에 조회가 안 된 거다. 나는 진짜 예약을 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약이 너무 힘들어서 그때 못 먹었으니까 다음에 사주겠다. 이렇게 또 24살 어린 여자애들을 농락을 한 거죠, 걔가. 그러다가 이게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대망의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이모가 유럽에 독일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모를 만나러 언니랑 저랑 이제 방학을 맞아서 가게 된 거죠. 거기에 가서 제가 이제 보고 싶으니까 연락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연락을 하다가 아 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확히 이틀 후에 걔가 저한테 비행기표를 갑자기 찍어서 보낸 거예요. 이게 뭐야? 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제가 그때 프랑크푸르트 쪽에 있었는데 프랑크푸르트에서 1시간 내려와야 되는 도시에 있었는데 프랑크푸르트로 오는 비행기표 예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가족여행이고 좀 그렇다. 내가 독일에 있다고 내가 그때 한 달 가 있는 거였는데 걔가 일주일치 비행기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한테 30만 원도 안 갚으면서 무슨 독일에 와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뭐 하는 거냐. 나 가족끼리 오는 건데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화를 냈더니 네가 나를 보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러 가는 건데 너가 왜 나한테 화를 내냐 하면서 오히려 저를 가스라이팅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자기가 사실 이게 내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회사에서 지금 발령이 뭐 나서 해외로 잠깐 업무를 보러 가는 거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저한테 했어요. 아, 이 새끼 좀 수상한데 이제 슬슬 수상한 거죠. 그때 한 8개월 차 때였나 이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수상해서 그때 나라가 어디였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쨌든 일주일 중에 하루는 거기를 갔다 와야 된대요. 겸사겸사. 근데 그때 언니랑 이모가 결사 반대를 하셔서 걔가 일주일 여행 왔던 것 중에 저를 만날 수는 없었어요. 걔가 한 번은 저한테 이날 자기가 어느 나라에 잠깐 갔다 오는 날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검색을 해봤거든요. 저 지금 독일이랑 그 나라랑 몇 시간이 걸리면 검색을 했는데 최소 6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어요. 최소 6시간이 걸리는 거리고 가면 이제 수속도 밟고 뭐 짐도 챙기고 하잖아요. 근데 걔가 4시간 만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거기를 딱 시간에 보는데. 그래서 아 얘가 나한테 지금 개뻥을 치고 있는 게 맞구나 생각을 해서 제가 여기 6시간 걸린다는데 어떻게 4시간 만에 왔어? 이랬는데 아 빨리빨리 보고 공항에서 바이어 만나서 다시 여기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왔어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근데 진짜 너무너무 이상하다. 뭔가 거짓말인 것 같은데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의 심리를 모르니까 그냥 거짓말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 이 사람 왜 이러지? 내가 이 사람을 의심하는 건가? 내가 남친구를 왜 의심하지? 막 이런 생각을 막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 한국 오는 날짜랑 걔 한국 오는 날짜랑 걔가 또 기가 막히게 우연히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기 시간도 비슷하게 예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에서 한국 넘어오는 공항에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딱 한 번 이제 만났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제 너무 무서운 거죠. 왜냐면 이제 약간 비슷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싸한 얘기들이. 제가 이제 그 남자친구랑 싸웠는데 집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1시간 반에서 2시간 거리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제 카페 앞에 있는 마트에서 걔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차 뒤에서 숨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소름 돋아. 걔가 너 카페 앞에 차에서 너 보고 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마트에서 널 보고 있었다 이런 제보를 받은 적도 있고 어느 지하철역에서 만나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나는 구리에서 가고 있고 걔는 인천에서 오고 있는데 한 요쯤 왔을 때 내가 연락을 하는데 걔가 내가 막 이제 코를 만지면서 아 나 이제 내려야 되니까 이따 연락하자 이랬는데 얘가 내려야 된다면서 코는 왜 만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옆을 막 돌았는데 얘가 나를 놀래킨다고 이렇게 삥 돌아서 내 쪽에서 열차를 타가지고 저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걔가 뭐 2-4가 환승이 빠르니까 2-4번 칸에서 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2-4에서 탔죠. 근데 언제 어디서 탔는지도 몰라 나는. 그 칸에서 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이런 뭔가 무섭고 싸한 일들이.
지금 한 10년 다 돼가는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던 애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마등처럼 싹 스치면서 한국에 이제 독일에서 한국에 왔는데 너무 무서워서 얘를 못 만나겠는 거야. 너무 쎄하고 너무 무섭다. 얘랑 헤어져야겠다 생각을 해서 안전 이별을 해야겠다 싶어서 얘가 그냥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이제 나는 막 제가 그때 엄청 99% F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서운하다. 너무 이러면서 난 네가 나 이렇게 서운하게 해서 너무 서러워서 못 만나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갑자기 막 못 만난다고 제가 보내고 막 버럭버럭 화를 내고 그렇게 이별을 했어요. 제가 그러고 이제 유럽 그때 이모 보러 간다고 해서 개인 카페를 알바를 그만뒀어요. 그만둬서 걔가 이제 저를 찾아올 수는 없었는데 집을 알았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집을 알았던 것 같은데 아마 나를 지켜봤을 수도 있죠. 근데 다행히 무슨 일은 없었는데 꽤 오래 만났어요. 1년에 만났거든요. 1년에 만났는데 뭔가 매 순간순간 짜치고 무서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잘 몰랐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순진해서 그걸 다 믿었는데 너무 무서운 것 같거든요, 요즘. 이불킥도 아니야. 지금 생각하면 그냥 개 무서워요. 이런 사람 절대 만나지 마시라고 제가 이 썰을 풀어요. 근데 풀기 전에는 웃겨가지고 풀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개 무섭다. 스토커일 수도 있겠다. 약간 스토커 기질이 있는 사이코일 수도 있다. 어쨌든 큰 돈을 만져서 금감원에서 계좌가 막히고 독일까지 나를 만나러 온 오미카세를 좋아하는 첫 남친의 썰이었습니다.